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염택상입니다. 지난 1월 3일에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이 발표됐는데요. 이번 대책으로 과거에 많았던 부동산 규제들이 대부분 풀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DSR,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관수제 이런 정도만 남겨지고 대부분이 없애거나 대폭 완화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이번 대책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이 대책으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남 상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에서 전면 해제되었는데요.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와 같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가 완화되고 LTV 한도도 상향됩니다. 취득세 종합부동산세는 2주택까지는 일반세율 적용되고요. 양도소득세는 거주 의무 없이 2년 보유하는 것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주택 구입할 때 자금 조달 신고 의무, 이것도 없어지게 됩니다. LTV는 60에서 70%까지 상향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대책에서 분양 관련된 어떤 규제들, 이런 것들이 대폭 완화가 되었는데요. 분양 시장이 안 좋아지게 되면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기존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죠. 그리고 이제 건설사의 부실이라든지 돈을 빌려준 은행이나 금융권까지도 위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강남 상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전면 해제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역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었었던 사업들이 있어요. 도심복합사업이나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 이런 것들도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 이외에 전매 제한도 완화되는데요. 현재는 규제 지역인지 아닌지,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인지 아닌지, 그리고 시세 대비해서 분양가가 얼마나 높은지 이런 거에 따라서 전매 제한이 수도권의 경우에는 최소 6개월에서 10년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이렇게 차등돼서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은 이제는 공공택지 및 규제 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에서는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가 되고요. 그리고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공공택지 및 규제 지역에서는 1년, 광역시 도시 지역은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됩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서 실거주 의무가 있었는데 이게 폐지됩니다. 그동안은 수도권 내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에서 분양받은 사람, 즉 수분양자가 2년에서 5년간은 실거주를 했었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폐지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분양받은 사람이 무조건 들어가서 살아야 됐었는데 이제는 사정에 따라서 전세를 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이죠. 또 분양가하고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허그에서 중도금 대출 보증이 가능한 주택 한도가 상한 기준이 12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인당 한도가 5억이 있었는데 이게 다 폐지가 됩니다. 앞으로는 분양가격이 12억이 넘는 주택, 아파트에 대해서도 인당 한도 없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순위 청약자격 요건도 완화됩니다. 분양주택의 당첨 포기나 본계약 취소 같은 비분양 물량 생기면은요, 여기에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이 무순위 청약이라고 했는데요. 이 무순위 청약에 주택이 있으신 분들도 청약을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도 폐지됩니다. 지금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가가 9억 넘어가는 그런 주택의 경우에는 특별공급을 배정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배정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청약 당첨자가 기존 주택 처분하는 의무가 있었어요. 규제지역 내에서 1주택자가 추첨제로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에 반드시 기존 주택,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했어야 됐었습니다.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내놔도 팔리지 않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었죠. 이런 처분 의무가 앞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1월 3일에 발표한 대책 주요 내용입니다. 이 대책을 보면 여태까지 있었던 규제들 대부분 완화는 된 것 같아요. 지금 남아있는 것이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삼성, 대치, 청담, 잠실, 여의도, 압구정, 목동, 성수 이런 데들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이번 대책에서도 아직 규제 지역으로 남아있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재건축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관수제 이런 것들 이외에는 대부분이 이제 풀렸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시장에서는 앞으로 주택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 지금 남아있는 이런 규제들도 일부 해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책 발표된 지 한 2주쯤 지났는데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시장에서 가격이 다시 오른다든지 거래가 많이 활성화된다든지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부 지역이나 낙폭이 컸던 지역, 잠실 같은 곳이죠. 그런 곳에서는 일부 매물이 줄어들고 가격 하락폭이 다소 둔화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시장으로 보면 아직 거래량이 막 증가한다든지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수 대기자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다, 고점에 대한 인식들이 많고요. 대출금리도 워낙 높기 때문에 쉽게 매수 결정하거나 이러시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13일에는 기준금리가 더 올라서 3.5%로 발표가 되었죠. 이번 금리 인상을 보고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 앞으로 올라봐야 한두 번 정도 더 오르고 더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시각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택을 사려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자 부담이 증가해서 자금 조달 환경은 좀 나빠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주택을 사는데 더 망설이는 그런 시장 환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30일부터 출시되는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4%대로 빌려준다라는 것이 발표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한 9억 이하의 주택, 중소형 주택에 대한 거래는 다소 늘어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초로 주택을 사시려는 분들이나 또는 갈아타기 하시려는 그런 실수요자 위주의 중소형 주택의 수요는 조금 늘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 주택들은 당분간은 매도자하고 매수자 사이에 가격 괴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사시려는 분들은 여전히 낮은 가격을 원하고 또 파시려는 분들은 여전히 높은 가격을 원하기 때문에 그 상당한 괴리 때문에 지금 거래가 일어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띄엄띄엄 일어나는 그런 시장이 좀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 요인으로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라든지 정책, 그리고 전세 가격, 미분양, 이런 요인들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데요. 향후 금리가 언제 얼마나 안정이 될지, 현재 남아있는 강남, 용산 규제지역, 그리고 토지거래하고 구역 같은 것들이 언제 얼마나 풀릴지,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강력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빠지고 있는 전세 가격이 얼마나 받쳐주고 그리고 좀 더디게 빠질 수 있는지. 전세 가격이 계속 빠지면 사실 매매 가격이 버텨주기가, 올라가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미분양 물량이 얼마나 소진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주택시장이 장기 침체로 갈 건지 어느 정도 회복될 건지 그런 향방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나온 부동산 대책하고 지금 시장 분위기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